최근 들어 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살이 쪘다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난소암에 관한 것인데요.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존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이 초기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거죠. 지금부터 난소암의 초기 신호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증상들,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소암은 여성의 생식기관 중 하나인 난소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난소는 자궁의 양쪽에 하나씩 있는 작은 기관으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매달 난자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난소에 암이 생기는 것이 바로 난소암인데요.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률로 보면 난소암은 전체 여성암 중에서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난소암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난소암 환자의 70% 이상이 3기나 4기, 즉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난소는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조기에 암이 생겨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난소암의 초기 증상들은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증상들이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좀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 정도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소화제 먹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바로 이 점이 난소암을 침묵의 살인자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난소암이 1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3기로 넘어가면 생존율이 40%대로 떨어지고 4기가 되면 20%대까지 떨어집니다. 같은 암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고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난소암의 초기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증상들이지만 만약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자꾸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 가스가 찬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소화불량이나 과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난소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고 계속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 포만감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부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몇 숟가락만 먹어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난소암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난소에 종양이 생기면 복강 내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위장을 압박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골반이나 하복부의 통증입니다. 아랫배가 은근히 아프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 골반 부위의 불편함이나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통증은 대부분 심하지 않고 애매한 정도라서 생리통이나 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이런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나타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빈뇨 증상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자주 드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방광염이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난소에 종양이 생기면 방광을 압박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정상적인 질출혈입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있거나 폐경 후인데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난소암뿐만 아니라 다른 부인과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출혈이 있다면 바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루 이틀 배가 더부룩한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거의 매일 나타나고 2주, 3주, 한 달씩 계속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게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와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난소암에 더 주의해야 할까요? 모든 여성이 난소암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머니나 자매, 즉 직계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난소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BRCA1이나 BRCA2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난소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40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난소암은 5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40대 후반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난소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배란 횟수와 관련이 있는데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에는 배란이 멈추기 때문에 난소가 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평생 배란을 계속한 경우 난소세포가 손상될 기회가 많아지고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궁내막증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이 자궁 밖의 다른 곳에서 자라는 질환인데 이것이 있는 여성들은 난소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궁내막증이 난소에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입니다. 12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했거나 55세 이후에 폐경이 된 경우 배란 기간이 길어지면서 난소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더 철저하게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난소암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난소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혈액 검사를 했으니까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소암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는 산부인과 내진과 질식 초음파입니다. 질식 초음파는 질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자궁과 난소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는 검사입니다. 복부 초음파로는 난소를 제대로 보기 어렵지만 질식 초음파를 하면 난소의 크기나 모양,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이 거의 없고 5분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는 CA125라는 종양 표지자를 확인합니다. CA125는 난소암 환자의 혈액에서 높게 나타나는 물질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난소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 난소암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CA125는 생리 중이거나 자궁내막증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난소암이 있어도 정상 수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A125 검사는 질식 초음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 종양의 크기, 위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나 수술을 통해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가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불편하고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병원 가는 걸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난소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입니다. 1년에 한 번, 아니 4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서 질식,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난소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난소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구피 임약 복용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구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한 여성들은 난소암 발생 위험이 5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배란이 억제되기 때문에 난소가 쉬게 되고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구피임약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출산과 모유 수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과 수유 기간 동안에는 배란이 멈추기 때문에 난소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난소암 발생률이 낮고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토마토, 베리류 과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요인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적 난소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처럼 난소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출산 계획이 끝난 후에 예방 차원에서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암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서 질식,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난소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난소암의 기본 치료는 수술입니다. 암이 있는 난소를 제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 반대편 난소, 주변 림프절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 범위는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젊은 여성이고 암이 한쪽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임신을 원한다면 한쪽 난소만 제거하고 자궁과 반대편 난소는 보존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 항암화학요법을 받게 됩니다. 항암제를 통해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암세포들을 없애는 치료입니다. 난소암은 항암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편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PARP 억제제라는 약물이 대표적인데 특히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 결과는 무엇보다 암이 얼마나 일찍 발견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기에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3기로 넘어가면 40%대, 4기가 되면 20%대로 떨어집니다. 같은 암인데 발견 시기만 다를 뿐인데 생존율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난소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애매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조기 포만감, 골반 통증, 빈뇨, 비정상 출혈 같은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소화불량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고위험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난소암을 발견할 수 없으니 산부인과에서 질식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고위험군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0%가 넘지만 늦게 발견하면 생존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암인데 발견 시기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만약 1년이 넘었다면, 아니 6개월이 넘었다면 지금 바로 병원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하고 창피하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여성 가족들,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난소암의 위험성을 알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